윤석열 정권 정부의 국정 난맥상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지금 인수위부터 시작을 하면 거의 100일 가깝게 되셨고요. 이제 정권 출범 취임식으로부터 따지면은 이제 한 45일 정도 진행이 됐는데 과거 정부의 초기 이 운영 과정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해서 저는 되게 놀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께서 경찰 치안감 인사를 둘러싸고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 안에서 국기문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그 이후에 이 치안감 인사를 둘러싼 진실은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정도라고 규정할 정도면 그게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하든 이게 왜 국기문란인지를 국민들에게 보고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이 정부 안에서 국기문란이 발생했다고 규정해놓고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도 안 하고 공개도 하지 않는 이 모습은 너무나 저는 충격적입니다. 국기문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신 걸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으시면 이거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에 이를 정도의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면 정부가 밝히든 국회에서 밝히든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진상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정책 발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관의 발표가 공식 입장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발표가 공식 입장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소위 책임 장관제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지금 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책임 장관이 발표한 게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국민들은 장관의 발표도 정부 입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세 번째, 검찰총장의 임명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검찰 내부 인사를 누구보다 잘하고 계신 분이 장관과 대검 차장 인사는 해놓고 검찰총장 인사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간의 의혹대로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전에 한동훈 사단을 전부 다 검찰에 전진 배치해 놓은 다음에 바지 사장으로 검찰총장을 앉히겠다. 이렇게 의도하고 있다고 하는 국민들의 의혹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왜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바로 제가 보는 국정 난맥상 혼란이 도를 넘었다고 하는 징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세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내의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제가 따로 취재해 본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 발표의 내용 분명히 청와대와 상의한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치안감 인사도 분명히 행안부 담당 자들과 상의가 되었던 것이고 일부 내용은 청와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대통령이 보고를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보고를 들었지만 오케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여당 경험이 있는데 이거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는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내가 결재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걸 보면 지금 대통령 집무실 내 이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보고 시스템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집권 여당에 가서 보고를 했다는데 정책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정책 내용을 집권 여당과 상의했다는데 그러면 현재 윤석열 정부는 당정청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 아닙니까? 여당 대표는 보고를 들었는데 대통령은 모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국가 시스템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당정청 협의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적어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국무총리, 청와대 관련 수석과 비서실장 그리고 당의 대표 혹은 정책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모여서 일주일간의 현안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입장을 공동으로 정리했던 그러한 협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국가가 혼란스러운 겁니까? 세 번째, 도어 스태핑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의 언어가 너무 거칠고 단정적인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지적했었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반드시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 프레스 프렌들리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대통령의 언어가 너무 즉자적이고 거칠고 단정적인 것이 오히려 국가 혼란의 문제로 비춰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 이것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이 국정 혼란 혹은 난맥상을 조속히 정리해서 좀 안정된 국정 운영 시스템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반드시 이 문제들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사건, 국민의힘 쪽의 대응이 좀 지나치게 너무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꽤 오래 인내해 왔는데요. 이 문제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이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만들겠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의원 이분이 가장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요. 이분을 TF 팀장으로 하고 청와대 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 그리고 황희 의원 그리고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 등으로 이 문제에 가장 정통하신 당내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이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지 논의하고 그 대응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그 세 번째로요. 여러분 관심 사항이실 텐데 이번 그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조별 모임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의 원구성 협상에 대한 의견을 사실은 청취했습니다. 이것도 이번 워크숍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원내 부대표들이 각 조별로 들어가서 그 조별에서 이 문제를 의원들의 의견을 쭉 청취한 결과 의원들의 약 70% 이상, 70% 이상이 동의해 준 내용이 바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표로 이어진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회는 야당의 주 무대가 되어야 된다. 국회에 들어가 싸우자. 그리고 반드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난맥상 그리고 여러 가지 야당의 정책적 대안들을 국회에서 국회를 무대로 해서 싸우자. 이것이 이제 워크숍에서 나온 의원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취합이 되어서 이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 정상화에 책임을 져야 할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야당의 워크숍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협의하여 낸 제안을 1시간도 안 돼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국회 정상화에 의지가 없는 것이냐? 야당이 일부 양보 의사를 피력을 했는데 여당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라면서 국회 정상화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정상화를 해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의심됩니다. 권성동 대표 조속히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 촉구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월요일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했으니 오늘 내일 중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부터 필리핀도 하시는데 혹시 내일까지 뭐 국힘에서 별다른 뭐 입장이라든지 뭐 답변을 안 주면은 우리 당 어떻게 대응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원내 사안이라서 제가 그런 전술적인 문제까지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주시죠. 제청이 되기 전에 장관 같은 경우는 총리가 제청을 해야 이게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위헌이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 위헌 부분을 좀 너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께서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 건지 입장이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내각 제청권이 총리에게 있고 그래서 총리가 내각 국무위원들에 대한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제 지금 헌법에 규정된 임명 절차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뭐가 위헌이라고 했는지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네. 네. 그래서 어느 장관을 임명할 때 그렇게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제가 답변 드리긴 좀 아무래도 이제 그 의원께서 그렇게 그런 문제들을 뭐 파악을 하셨겠죠. 근데 예. 조금 한번 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네. 네. 위원장님, 그 하태경 의원이 계속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오늘 또 SNS 통해서 그 대통령실이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은 그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서 공개해도 된다 뭐 이런 취지의 행안부 유권 해석을 이제 올렸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 TF팀이 만들어지니까 TF팀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들을 종합해서 대응 방안을 아마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일견 드는 느낌은 하태경 의원이 너무 개인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도 TF팀이 있을 텐데 너무 이런 문제로 신나서 그렇게 정략적으로 활동하시는 것도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 의원이신데 지금 야당 의원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당 중진이 너무 이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이 어떤 아이템으로 활용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까지 쭉 정리를 해서 우리 TF팀에서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대로 또 일부 사실이면 또 그 사실은 어떻게 규명할 거냐의 문제 등으로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TF팀을 이제 만들고 월요일부터 가동을 시작하니까 이제는 TF팀 중심으로 이 문제를 질문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자신문 최기창입니다.
혹시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는 좀 당에서 어떻게 좀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으로 사실상 정부 조직법의 개정에 준하는 구조 개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대해서도 유독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유독 이런 구조 개편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원내와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YTN의 정현우 기자인데요. 일단 TF에서 여권의 사회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서 TF에서 여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좀 더 나아가는 역할도 하실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내일도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민주당 와서 위원장님 만나뵌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대통령 기록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아직 유족을 만나지 않았는데 유족이 질문할 내용을 예단하여 지금 답변을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TF팀이 만들어지면 그 TF팀과 상의해서 어떤 자료를 어떤 수준에서 공개할 건지, 또 어떤 내용들을 어떤 사실관계까지 밝힐 건지를 지금 제가 여기서 직접 다 얘기하면 또 그 TF팀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라서 그 TF팀이 만들어지면 상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유린 기자입니다. 방금 질문에 좀 연장선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유가족 분들 만나서 왜 아드님께서 위원장님 일부 표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유감 표명이나 사과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만나서 일단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대화가 있을지 모르는데 벌써 그렇게 물어보시면 좀 앞서가신 거 아닌가 싶네요. 네. 하태경 의원께서는 그 여야 국회 차원에서 여야 특위를 만들자, 그 해수부 공무원 TF 관련해 가지고 혹시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뭘 만들자고요? 국회 차원의 여야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 들어보는데요. 특정한 정치적 혹은 어떤 안보 사안에 관해서 우리가 국회에 특위를 만든 적이 있나요? 정치 공세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남북관계 특위를 만든 적도 있고 또 정치개혁 특위를 만든 적도 있고, 국회가 특위를 만들 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뭔가 이게 큰 국가적 사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의 테이블로 특위를 만든 적은 있습니다만, 특정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국회에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드는 판단은. 네. 어쨌든 계속 뭔가 정략적인 공격의 틀을 키우겠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아무리 봐도 여당 의원 같지가 않아요. 야당 때 하는 방법 아닌가 그게? 그리고 국회라고 하는 권위를, 국회라는 것 나름대로 우리가 의원으로서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데 국회라는 공식 단위를 다 무슨 그런 어떤 여야 의원들이 막 그 언성 높이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사안, 이 특위를 만들자는 제안이 저렇게 이성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데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입니다. 투데이 유혜린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민생의제 띄우면서 이제 민생우선 실천단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간 점검 한번 부탁드리고, 추가로 여기서 이제 고육과 관련해서 정유사 고통 분담을 한번 언급을 하고 관련된 정책도 약속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정유사 고통 분담에 대한 이제 의견을 냈는데, 원구성되면은 이런 공통 대응의 현안에 대해서 같이 이제 입법 추진할 수 있는지 계획 중인데 관해서 있습니다. 네, 민생 우선 실천단은 지금 고물가 고환율, 이 고금리 이 흐름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판단 하에서 야당이 민생에 책임진다는 자세로 움직이자 이렇게 해서 막 시작을 했고요. 지금 각 TF별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건 혹은 두 건씩 TF별로 현장 방문을 하면서 의견 청취하고 있고요. 그다음 정책 개발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앞으로 한 달여 이상 더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현장 방문 또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향후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거기서 우리가 반영할 여러 가지 법안과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 그런 계획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 고유가 문제와 관련한 대책은 또 원내에서 그 TF팀에서 지금 이렇게 정리 중에 있어서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세별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아마 제가 얘기가 듣기로는 어쨌든 고유가 시대가 되면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정유사의 이익도 굉장히 그에 정비례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냐는 정도의 아마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은 또 정유사들과도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지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건 그런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니까 또 과거에 그런 전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보시죠. 뭐. 네. 네. 그 아이디어는 사실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먼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37%까지 인하할 수 있는 유류세를 50%까지 인하 폭을 넓혀주고 선택의 폭을 좀 넓혀보자 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문제이고 입법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사안이라서 애초에 그 제안이 저쪽에서 37% 인하 얘기를 막 시작할 때쯤 우리 당에 있는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일단 폭을 좀 50%까지 늘려놓고 유가의 상승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대화하는 것을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개하겠습니다. 원구성 협상의 전권은 원내대표단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협상 과정에서 정치력을 고도로 발휘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국회를 정상화해서 국회를 주 무대로 싸우겠다고 하는 야당의 입장, 그럼 어쨌든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결정을 한 건데 그 결정을 여당 원내대표가 1시간도 안 돼서 거절하는 모습을 저는 사실 제가 정치한 지가 지금 22년, 23년 되는데 전 처음 봅니다. 오히려 여당 원내대표가 애가 타서 이렇게 자꾸 야당 원내대표한테 만나자고 하고 이러저런 제안들을 계속 하면서 협상을 끌어갈 책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나오셔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 이야기까지 거론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인데 여당이 그에 따르는 부대 조건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안 하겠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정 제안을 하는 경우는 제가 봤어도 아예 수정 제안도 없이 바로 걷어차는 거는 저도 원내대표 출신인데요. 저는 사실 조금 어이가 좀 없습니다.
국회 정상화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당의 거절로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과연 여당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국회에서 그 민생 대책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를 정상화할 생각이 여당 대표에게 없다는 것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저 한국일보 강진구 기자입니다. 저번에 그 전 국방위 위원분들이 좀 이제 비공개 회의록 공개하자 의미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 입장이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상호 위원장님이 이제 인준이 되시고 한 보름 정도 지났고 이제 의원 워크숍까지 했는데 한 보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우상호 비대위에 대해서 좀 스스로 평가를 내시면 어떤 평가를 내실 수 있는지. 스스로 평가 내리면 잘했다고 그러지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서해 그 해수부 공무원 사건은 그 첫째 그 유가족의 마음 입장에서 보는 건 전 좀 마음이 아파요. 저도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믿어지겠습니까? 마음 아프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리고 또 그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 저는 내일 다 이렇게 경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건 일단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들에 의해서 피살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분노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고요. 다만 그 당시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첩보와 정보들을 어느 선에서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 도움을 줄 거냐 하는 문제. 어떤 경우는 진상 규명도 필요한 게 있을 것이고요. 적절했냐. 어쨌든 우리가 우리 국민을 구조하지 못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게 월북이든 표류든 대한민국 국민이 북영토에 왔는데 그걸 사살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한 거죠.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국가가 이미 정의돼 있다 이렇게 봐서 크게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요. 이 진상을 어떻게 밝힐 거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당 의원들이 주장을 하시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 특히 남과 북 사이에 여러 가지 첩보를 획득한 경로까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실 공개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선의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치 이게 당시에 어떤 사건들을 조작한 정권으로 몰아가는 흐름을 보면서 이건 대응해야 되겠다.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가 무고한 우리 국민의 희생을 그 사실을 조작까지 한 정권으로까지 규정되는 것까지 참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다. 판단해서 대응 TF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밝히고 어떤 자료를 해야 국가 안보에 구멍이 나지 않으면서도 진상을 밝힐 수 있는지는 제가 지금 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료를 다 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좀 TF팀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가를 논의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것이 국가 안보에 큰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혹은 일부 좀 피해가 되더라도 정말로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여당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그게 어떤 자료든 공개하는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라는 걸 제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닌데 저한테 자꾸 구체적인 자료를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죠. 뭘 숨기기 위해서 감추고 있다는 그런 그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보름 됐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보면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선거 패배의 책임론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정당이 활발한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평가 과정 그리고 워크숍을 거치면서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몇 가지 이제 향후 전당대회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워크숍을 거치면서 충분히 조정해서 잘 갈 수 있겠다 이런 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생 문제를 좀 챙기고 국회도 정상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쭉 여러 가지 현안으로 남아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뭐 저는 그렇게 자평하고 있고요.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당을 좀 안정시키고 또 전당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유능한 민생 정당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난맥상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면서 국가의 기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강력한 선명한 야당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 말씀드리겠습니다.